소화기 질환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위장에는 뭘 좀 먹으면 좋을까요? 원장님, 염소 먹어도 되나요? 원장님, 위에는 양배추가 좋다고 하던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자꾸 뭘 먹어서 해결을 보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뭘 먹을지보다 뭘 안 먹을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체 증상들을 고치려고 할 때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현재의 몸 상태가 된 건데, 그런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좋아지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정 음식 섭취는 체질에 맞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체질과 현재 몸 상태에 따라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질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내 건강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걸 배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먹으면 안 좋은지 딱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 아침에는 빵, 점심에는 파스타, 저녁에는 라면. 간편하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밀가루를 자주 섭취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밀가루 음식은 식이섬유가 적은 정제 탄수화물이 많고 버터, 크림,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밀가루는 습열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어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밀가루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 밀가루 음식을 못 끊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 중에 한 끼는 꼭 파스타를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고쳤고 결국 치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름진 음식. 기름진 음식 역시 밀가루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얘기죠. 바삭바삭한 치킨, 노릇노릇 구운 삼겹살, 진짜 맛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영양소입니다. 즉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식후 더부룩함, 명치 답답함, 위산역류 같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술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거죠. 심지어 술이 상처를 소독하는 거야 라면서 막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술은 위점막을 직접 자극하는데요. 위험이 있는데 계속 술을 마시면 상처난 피부에 계속 자극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커피. 위장이 건강한 분이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해지고 예민해져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요. 카페인은 위산역류를 악화시키거나 속쓰림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환자분들이 커피 마시고 속쓰리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물.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마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몸에 열이 많은 양인은 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차갑고 평소 소화기가 약한 음인에게는 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혀를 봤을 때 침이 많아서 축축하며 평소 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든다면 음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인이 물을 억지로 마시면 수분 대사를 위해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위장 기능도 저절로 더 약해집니다. 실제로 내원한 환자분 중에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분이 물 마시는 양만 줄였는데도 굉장히 편해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물 마시기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 참고하세요. 지켜야 할 게 많을 것 같지만 요약하자면 밀가루와 기름진 음식 피하기, 커피와 술 줄이기입니다. 아니 원장님,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인가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맞는 한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찌개에 나물 반찬 식사하시라는 말입니다. 너무 쉬워서 허무할 정도인데요. 한식이 위장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식단과 전통 한식 비교 임상 연구. 국내 연구진이 진행한 시험에 따르면 전통 한식은 서구식 식단에 비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염증 지수를 대폭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채소를 데치고 무쳐 먹는 한식 조리법은 생채소보다 식이섬유 부피를 줄여주어 위장에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을 줄이면서도 장 운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감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전통 발효식품,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전통 한식의 베이스가 되는 발효식품 역시 위장 부담을 덜어주는 1등 공신입니다. 일부 연구들은 발효식품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조리 방식의 차이. 한식은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방식보다 끓이고 찌고 데치는 조리법이 주를 이룹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식은 지방 함량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위 배출 시간을 길게 만들어 위산역류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식은 기름 사용이 적고 조리법이 담백해 상대적으로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한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까지 한식만 먹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상이 가볍다면 며칠에서 몇 주, 심하다면 몇 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은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위장 기능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음식을 바꿨는데도 계속 불편하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